오늘 저와 함께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요,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 운동을 합시다. 운동할 수가 있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운동합시다. 더 이상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어요. 운동 못해. 정말 운동할 수 없어? 정말? 넌 운동할 수 없을까?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다시 해봐.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어. 당신에게 힘을 받아서 저는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속도가 생겼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양이 생겼다는 거죠. 운동을 합시다. 다 같이 운동을 합시다. 운동량은 BMV, 돌을 가지면 운동량 BMV. 운동량 보조.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뉴턴 역학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뉴턴 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 특히 이번 시간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운동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본 다음에 그 운동량으로 어떻게 운동량 보존이 성립되는지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량. 말 그대로 물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양, 그 물리량을 표현한 걸 운동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P다라고 쓰게 되고요. P는 MV. 힘을 받으면 운동량, P는 MV.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운동량은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 되겠고요. 우리는 크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다. 식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 방향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할 때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것을 구분 짓는 데 사용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P는 MV.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량이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를 잠깐 거론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잘 쳤네. A라는 물체가 있었다. 근데 이 A라는 물체가 질량을 분명 갖고 있겠죠. 질량 M이라고 합시다.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의 속도가 VA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운동량이 몇이라고요? 이 녀석의 운동량 쓸 수 있어야죠. P는 MV니까 얘는 MVA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자. 얘한테 이제 힘을 가할 거야. 얘가 운동량을 갖고 오른쪽을 향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을 만약에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라고 치면은 막 오는데 막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툭툭 치게 될 경우에는 이 녀석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시간에 뉴턴 역학을 배웠으니까 아셔야 돼요. 힘을 받은 물체는 질량을 갖고 있을 텐데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은 가속도를 갖는다. 그리고 이 가속도는 뭐였냐?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즉, 물체가 힘을 받게 되면은요, 이 물체의 속도가 변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 내가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즉 왼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속도는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쵸?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야. 이 VA라는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야. 근데 질량은 감소하나요? 질량은 감소하지 않겠죠? 오케이. 질량은 감소하지 않으니까 얘는 일정한데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의 크기도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럼 얘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보면은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의 크기가 감소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의 크기가 감소했다. 왜? 플러스니까 지금 이 운동량의 운동량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운동의 크기가 감소했다 라는 거죠. 그럼 점점 계속해서
힘을 또 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VA라는 속도가 아예 없어질 수 있겠죠. 속도가 빵! 정지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는 M 곱하기 빵이 되니까 빵! 운동량의 크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가 힘을 가하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계속해서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힘을 가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생겨나야죠. 다시 생겨나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냐? 어떤 식으로 생겨나게 된 거냐? 원래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멈춰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다시 힘을 가했으니까 얘는 속도 변화가 생길 거고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속도가 만들어지겠죠. 힘을 준 방향으로. 이제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물체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의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원래 운동 상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V 뭐 지금 뭐라 할까? 얘는 뭐 A'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얘를 쓰게 되면은 결국 얘는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P.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이 생겨났다. 그 크기는 M V A'이다. 방향까지 고려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무작정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단위를 빠뜨렸는데요. 운동량의 단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동량, 아까 얘기했을 때 P는 MV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단위를 적을 거니까 단위 노란색으로 해볼까? 노란색 단위를 봤을 때 질량의 단위는 뭐였죠? 질량의 기본 단위는 오케이,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뭐였어요? 속도의 단위는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해서 미터 퍼 세크가 됐었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단위가 좀 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턴 법칙을 배웠어요. 뉴턴 법칙에서 F,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힘의 단위는 뭐였냐? 힘의 단위는 힘은 MA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 단위가 힘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단위를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할게. 그게 뭐였냐? 뉴턴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뉴턴이다 라는 단위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로 쓰고 있어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근데 이걸 상태로 운동량의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네. 뭔가 아쉽다. 좀만 뭔가 추가가 되면 간단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단위에 세크분의 세크를 곱해주는 거예요. 1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세크분의 세크를 곱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땡땡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여기 있는 세크 제곱이 되죠? 세크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있는 세크가 남게 돼서 얘는 뉴턴이죠? 뉴턴.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힘 곱하기 시간. 이건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뉴턴 곱하기 세크. 혹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운동량이 뭔지는 얘기했었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물체가 충돌을 할 거다. 충돌을 한다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문제풀이 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두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던 힘이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전달이 된다. 그러한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다 라고 해요. 충격력. 힘의 전달이 일어난다. 서로에 대해서 충격력을 주고받게 된다. 근데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따라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동일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물체 사이에 얘네들끼리 부딪혔을 때 작용한 충격력 외에
나머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뭐냐? 마찰 혹은 공기저항,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두 가지만 얘기하죠. 마찰력 혹은 공기저항 등등, 기타 등등등등등. 그러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운동량의 총합이 동일하다. 그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보자. A와 B가 처음에 A는 질량이 ma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VA네. 그러면은 이 A라는 녀석의 운동량이 있겠죠. A라는 녀석의 운동량 PA는 MA 곱하기 V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A의 운동량. 그럼 당연히 B의 운동량도 쓸 수 있겠죠. B는 MP, V, B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두 물체가 갖고 있던 운동량 두 개를 이제 합쳐요. 합치면은 토탈 운동량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야? 서로 충돌을 했으니까 A가 B에게 힘 F를 가하는 것이고, 그럼 얘는 서운하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A에게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 작용과 반작용. 충격력은 작용과 반작용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량이 이제 바뀔 건데 A의 운동량을 바뀔 거란 말이에요. 바뀔 거니까 P'이라고 할게요. PA'. 얘는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MA 그대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VA'. 어쨌건 충돌했으니까 속도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B는 MB. 당연히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VB'이다. 라고 해서 얘네 둘을 또 더하게 되면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동일하다.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외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험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간단한 영상이었죠. 실험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실험 결과를 봤으면 알 수 있는 게 약간 충돌 전과 충돌 후의 결과값이 달랐음을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약간의 운동량 손실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무시하자. 워낙 작으니까. 그게 없기 위해서는 외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마찰이 없고 공기저항이 없고 등등등등 모든 외력이 없어야 한다. 뭐 진공 상태라던가 아니면 어떤 조건, 특정 조건을 다 맞춰야 되겠죠. 그러한 실험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충 오차가 생긴 거예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해서 영상에서는 막 수식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운동량이 있었어. 운동량이 있었는데 충돌 전과 충돌 전 A의 운동량, 충돌 전 B의 운동량 얘는 합친 값이 P였는데 그게 충돌 후에 A의 속도 변화, B의 속도 변화 얘네들을 모두 합친 값이 충돌 전과 충돌 후와 동일하다.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쓸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네 둘이 충돌을 하다 보면은 속도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충돌을 했는데 A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A가 왼쪽으로 가게 됐으면은 이 녀석의 운동량을 쓸 때에는 이 녀석의 운동량을 만약에 뭐 P,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걸 쓸 때에는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MA 그대로 쓰고 속도를 써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VA 뭐 프라임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 녀석은 분명히 마이너스 보호가 남아있죠? 마이너스 보호가 남았으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할 때 얘도 그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럼 얘는 B는 당연히 그만큼 더 운동량이 늘어나겠죠. 운동량이 늘어나니까 얘와 얘를 더했을 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더했을 때 그 충돌 후의 운동량 값이 충돌 전의 운동량 값과 동일해진다. 그게 운동량 보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만 여러분들이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더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까지 고려해가지고 대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개념은요. 관련 문제는 쉬워요.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만 묻는 문제를 계산할 때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쉬워. 그냥 하면 돼. 내신 문제는 그렇겠죠. 하지만 이거가 만약에 수능에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 대학에 가가지고 관련된 문제로 나왔을 때에는 얘는요. 역학 문제를 푸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 뭐 예를 들어 우리 뉴턴 법칙 배웠잖아요. 1, 2, 3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배우게 될 건데 이 세 가지 법칙을 다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법칙을. 그래서 역학 파트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다. 그 중에 하나인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관련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활동지에 있던 문제를 그냥 칠판에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괜찮으니까 그냥 같이 풀도록 하고 뭐 따로 자료는 첨부해 드릴게요. 아셨죠? 한번 봅시다. 1번 기억은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했다. 질량의 속도를 곱했대요. 그러면은 M, V라는 거고 얘가 뭐라고요? 얘가 운동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는 운동량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운동량인데 저는 그냥 P라고 적을게요. P는 운동량. 그 다음에 단위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단위,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거나 얘를 그냥 뉴턴 세크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오케이, 됐죠? 됐어요. 그다음 2번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뭐할수록 속력이 뭐할수록 크다. 운동량의 크기를 묻고 있으니까 지금 속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속력. 크기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봤을 때 저거를 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속력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자.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커야 되겠지. 클수록 속력이 클수록 크다. 그래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자, 3번. 그래서 설명하는 법칙을 쓰시오. 두 물체의 충돌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보.
그래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운보라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 4번.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두 물체가 받는 뭐의 크기도 같다. 자, 접촉했을 때 힘의 전달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물체가 접촉을 했다. 왜 접촉을 했어? 충돌했기 때문에 접촉을 했다라는 거죠. 충돌했을 때에 받는 힘의 이름? 충격력. 충격력. 충격적이다. 충격력의 크기도 같다. 다음 5번. 그림과 같이 질량 5kg인 물체가 3m/s로 운동할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몇인지 구하시오. 킬로그램 미터/s로 표현하시오라고 하네요. 운동량은 P는 mV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써보자. 5kg 곱하기 그 다음에 3m/s 하면은 아이고 15네. 15kg m/s.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뉴턴 세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방향성 고려하면 오른쪽이네. 오케이, 됐고. 6번. 어떤 축구 선수가 찬 질량이 450g. 그러면은 1000g이 1kg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몇이야? 얘는 0.45kg이 되겠네요. 0.45kg. 오케이, 됐어. 이 상태에서 축구공이 40m/s의 속도로 날아갔다. 40m/s의 속도로 날아갔다. 이때 운동량을 kg/s로 kg/s로 표현하시오. 그럼 써보자라는 겁니다. 써봐. 다시 여기다 쓸게요. 0.45 곱하기 속도가 40이었으니까 40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4, 4, 16, 4, 5, 20. 근데 점점이니까 16, 20, 9, 18. 네. 그래요. 왜 그렇게 됐지? 미터/s다. 네. 귀찮으니까 편집 안 하고 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7번, 8번 보자. 왜 하필 답이 저랬지? 자, 7번. 질량이 0.3kg인 물체가 20m에서 자윤학할 때 여기 높이가 20m인데 와 하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 근데 그때 바닥에 닿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으로 줬네요. 그러면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를 알면 되겠네요. 나중 속도. 문제에서 시간 안 줬네. 시간 안 줬을 때 쓰는 공식. 가속도 법칙 3번. 여기다 써줄게요. 2AS는 나중 제곱 빼기 처음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적용시켜 보면은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리면은요.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얘를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나중 속도. 나중 속도는 V는 루트 2GH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2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볼까? 보자.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처음 속도가 없잖아요. 처음 속도 없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은 2, 그 다음에 A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니까 G, 그 다음에 높이 써야 되니까 H는 V 제곱. 그럼 제곱 풀어주기 위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루트 2GH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에서 2 중력 가속도 10 줬으니까 10 곱하기 높이 20 하면은 400 루트 400 그러면은 20 맞나? 맞겠죠? 맞겠죠? 나 이게 어려워. 그래서 20m/s다. 속도를 구했어. 속도가 20m/s래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 구하면 되겠네. 운동량
운동량 P는 mv니까 질량이 몇? 0.3kg이네. 0.3kg 곱하기 그다음에 속도 20V니까 그다음에 운동량은 6. 이번 단위는 뭐라 쓰라는 게 있나요? 단위 또 저기 나와 있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게 7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와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오네요.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비교해 봐라. 그래서 뭘 구하냐? 샬라샬라 하는데 충돌 후 물체의 속도, 물체의 속도, B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물체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거 같아요. V, B 프라임 이 녀석을 구하라는 거죠. 해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운동량은 항상 같아야 하는데 이때 A의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오른쪽이네. 질량 곱하기 속도 오른쪽. 그러면은 2 곱하기 4, 8. 자, 이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8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B의 운동량을 쓰려고 해요. 질량이 1kg이래. 속도가 없네. 정지에 있던 물체 B, 운동량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량이 없었다.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8 뉴턴 세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8. 그럼 이 상태에서 충돌 후 운동량을 보니까 A의 운동량이 질량은 2kg, 속도가 2m/s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4 플러스 그다음에 B의 운동량을 써야 되는데 B의 질량이 1kg이다라고 했어요. 1kg. 그럼 1 곱하기 이제 VB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죠. 얘 계산하면은 VB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보자. 4 넘어가면은 얘는 4는 VB 프라임이네. 맞나? 그쵸? 끝났네. 그래서 VB 프라임은 4m/s래요. 간단하죠? 그쵸? 개념은 간단하고 문제도 간단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가지고 복잡하게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 물체가 2개잖아요? 3개가 될 수 있지. 얘랑 충돌한 다음에 B가 갈 거란 말이야. 가면 C와 부딪히겠죠. 그럼 C가 부딪혔어. 그럼 C도 이리로 가겠죠, 이제? 그럼 A가 오른쪽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B가. 이 B가 이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다시 A랑 부딪히겠죠. 그때 A의 나중 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뭐 그냥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충격량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